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가 30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당진 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당진 지역의 소나무들은 안전한지 살펴봤습니다. 당진시가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화재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 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당진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JRB 뉴스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가 30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과 기업의 신규 투자가 지속되는 중부권 산업의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산점에 이어 8년 만에 당진에 지점을 유치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성장에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신용보증기금 당진 지점의 개점식 현장을 정성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신용보증기금이 농협은행 당진시 지부에 개점했습니다. 이날 개점식에는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동완 국회의원을 대신한 김원숙 여사를 비롯해 당진의 관내 인사와 금융기관장,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습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당진 지점에서 올해 4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130억 원의 매출채권 보험 인수 계획을 밝히며 지역 밀착형으로 당진 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증해주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부가 해양중심 도시로 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한 당진시는 이번 신보의 개점으로 상전벽해하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정성경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환경 적응 능력이 강한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잃지 않는 한국 대표 나무인 소나무. 이 소나무가 1mm가 채 되지 않는 기생충인 재선충으로 인해 푸른빛을 잃고 바싹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까지 마련됐을 정도인데요. 당진 지역의 소나무들은 이 재선충으로부터 안전한지 정성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재선충병. 재선충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소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충남 천안에서도 말라 죽은 소나무 14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2월 보령시, 2014년 6월 태안군, 2015년 3월 서천군, 이렇게 충남 지역에서 재선충이 발생한 건수만 총 4건입니다. 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를 통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한 후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나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소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당진시는 재선충의 위협에 안전할까? 저희가 소나무 고사목을 조사하기 위해요. 3제주 18명을 지금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시료 채취해서 산림환경연수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대적인 항공예차를 위해서 5월 4일에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재선충 확산 원인의 절반은 목재 운반 등 사람에 의한 인위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재선충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JR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시가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총 78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천과 하천 유입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삽교호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서울의 청계천의 기적이 삽교호에도 나타날까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780억 원을 확보한 당진시가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병희 부시장을 주재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은 하천과 하천 유입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강하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하천의 수질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삽교호 수계인 남원천과 서구천을 중심으로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신평 합덕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 사업 등 5개 분야의 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복지부가 5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간 요양병원이 화재 사고에 취약했던 만큼 위급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로 치매 노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요양시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치매를 앓고 있고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로부터 환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진시의 경우 총 18개의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쿨러와 이동탈출로 등 화재 대비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완비돼 있었습니다. 당진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쿨러와 층마다 설치된 대피로, 대피 안내 문구 등을 갖춰 병원 내 환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는 화재 방지문을 비롯해 비상탈출 장치 역시 제대로 구비돼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률로는 요양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시점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비영리법인인 당진 요양병원이 요양병원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충남도가 천안시와 홍성군에서 지난 28일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으로 추가 감염은 물론 구제역의 만성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22일 만에 천안과 홍성에서 구제역이 재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과 방역 대상 농가의 백신을 중점 관리하는 등 향후 조치를 취하며 구제역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이 구제역 방역대를 전면 해제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구제역이라 지역 농가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지난달 27일 합덕읍 소소리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를 25일 만인 이달 22일부로 전면 해제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항에 북한 선적이 입항했습니다. 북한과 나진 그리고 러시아 하산 이 세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유연탄의 첫 타역이 당진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8일 당진시 및 한국동서발전은 북한 나진 러시아 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 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유연탄을 싣고 당진항에 들어온 화물선의 하역이 27일 오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을 철도로 옮긴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충남 당진 출장소 개소 등에 따른 당진항의 입항 선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산 유연탄 하역이 현재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당진 평택항에 대한 독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공원이나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시정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의 소식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정 게시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경 기자입니다. 문예의 전당 옆 농구장 근처. 시정 게시판에는 1년 전 게시물들이 매갈이 없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 7월 게시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무수동 4길에 있는 시정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착된 포스터는 빛에 발해 아예 내용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관공서 앞에 있는 커다란 공보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그 도계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알릴 만한 사항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홍보가 좀 덜 됐어요. 그 부분이 시정 게시판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것도 붙이고 각 과에서도 시정 홍보할 거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요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 뭐 이런 거 정비하는 거 신경은 좀 솔직히 못 썼어요. 네. 당진시내 설치되어 있는 시정 게시판만 총 7개. 시민들과의 소통의 창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정 게시판.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 문예전당 사거리에서 유난히 흩날리는 흙먼지에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흙으로 조성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한 차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당진 지역의 도로변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카메라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 흙먼지들이 도로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자 흙이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원인은 근처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근처 시설 이용 시 주차장이 없는 시민들이 사유지에 임시로 주차를 하는 등 왕래가 잦기 때문에 박해에 묻은 흙이 그대로 도로에 유출되는 것입니다. 당진 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상가단지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흙이 날리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관지나 눈 등의 이물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사유지 주인에게 주차시설 개조 등에 관해 권고를 해보았지만 소유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라 주차난이나 도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관리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카메라 현장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 지역 소식입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립도서관이 오는 29일 중앙도서관 5층 영상강의실에서 북스타트로 여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스타트란 영유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접해 이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인데요. 당진시립도서관은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에 사전 신청하는 120명에게 책꾸러미도 나눠주고 마주이야기 저자 박문희 선생을 초청해 부모교육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은 이번 북스타트 여는 날에 참석하셔서 내달부터 있을 북스타트 데이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의 별미 실치를 주인공으로 한 실치축제가 성문면 장고항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실치는 지금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살아있는 실치에 오이, 배, 들깻잎과 같은 야채를 넣고 양념장과 버무리면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바다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5월 2일과 3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맨손으로 고기 잡기, 실치로 뱅어포 만들기 등 가족과 연인과 함께 입맛과 추억을 다 잡을 수 있는 장고항 실치축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유용 미생물만 잘 알아도 생활환경이나 농업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기센터에서는 항산화력과 소생력, 정화력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기본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비누 만들기를 비롯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 흑공을 오염된 하천에 넣으면 미생물들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EM 비누를 세제 등으로 쓰면 세척 효과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농기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하면 한진 바지락 축제죠. 이 바지락은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권하는 영양식입니다. 특히 한진 바지락 축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해산물, 바지락 요리 시사회는 별미 중에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갯벌에서 직접 조개도 잡아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한진 바지락 축제. 매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축제 놓치지 마세요.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302명을 초청해 다음 달 9일 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원탁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보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27일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산업디자인협의회와 도내 10개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16개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산학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국산 품종의 고품질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침서인 우리 국화 재배기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행본 형태의 우리 국화 재배기술은 그간의 국화 관련 책자들과는 달리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국화품목연구원과 재배농가가 함께 참여해 영농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로기술 해결을 목표로 발간됐습니다.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얻었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은 27일 교육원 소강당에서 정예 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66명과 신규 임용과정 교육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결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봄 관광 주간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서산 시티 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 요금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40%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푹푹 찌는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 여름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침과 저녁에 기온이 낮게 떨어지면서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가벼운 외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충남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5도 예상되고요. 천안, 세종 지역 최저기온 13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12도에서 25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공주, 논산 지역은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여름의 기온을 나타내며 비 오는 날씨가 반복돼 실내에 습기가 많이 서릴 수 있는데요.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는 한 번씩 환기시켜 주셔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첫날 힘차게 여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